산기업은 회원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이슈가 되는 기술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협동 로봇 도입 방안과 활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설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백형택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본 영상이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의 활용을 검토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 현장의 자동화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던 로봇을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은 사람과 부딪히거나 게임 사고를 유발하면 사람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국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용 로봇은 반드시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나 안전매트 같은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뒤에 작동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이라는 형태의 제품이 산업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기존 산업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던 로봇팔과 같은 형태의 다관절 로봇이고 가장 큰 특징은 사람과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접근했을 때 부딪혀도 안전하도록 자동으로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심지어 부딪히더라도 매우 빠르게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멈추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안전 기능이 구현된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 로봇으로 협동 작업을 하려면 로봇이 동작하는 중에도 작업자가 수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 산업용 로봇보다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해진 안전 기준만 잘 지켜지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이 활용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자동차 부품 생산 공정에서 검사 업무에 사용된 사례입니다. 이 공정에서는 원래 작업자가 생산품 출하 검사를 하기 위해 대략 10kg 안팎의 무거운 작업물을 손으로 직접 들고 출하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협동 로봇을 도입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작업자가 로봇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작업물을 들도록 하고 작업자는 옆에 서서 육안으로 검사 장비 화면만 확인하면 되도록 개선되어 작업자의 안전성도 높이고 작업 효율도 높아진 좋은 사례입니다. 협동 로봇을 제품 조립 공정에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볼트나 나사를 정확한 위치에 조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원래는 작업자의 수작업으로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작업자는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작업에 집중할 수 있어서 생산 속도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해외 유명 자동차 기업의 생산 라인에서는 자동차 문을 차체에 부착하는 작업에도 협동 로봇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2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이 차 문을 들고 있고 다른 작업자가 옆에서 볼트를 체결하던 작업에 협동 로봇을 쓰게 되면서 혼자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국내 한 우편 물류기지에서는 소포 분류 작업에 협동 로봇을 도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업자가 많은 양의 소포를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 협동 로봇을 도입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자는 화물 분류나 기계 장치의 모니터링만 관리하면 되도록 개선돼서 작업자들이 체감하는 근무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공장 이외의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도 협동 로봇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국내 한 건설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고층 난간에 매달려서 건물 외벽에 드릴링 작업을 했던 것을 협동 로봇으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지상에서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해 드릴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해 예방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협동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벗어나 서비스 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로봇이 주방에서 스스로 치킨을 튀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국수를 말아주거나 식재료 손질은 물론 커피를 내려주는 일도 가능해지면서 식음료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린 여러 가지 협동 로봇 활용 사례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던 단순 반복 업무를 로봇으로 대체하면서 작업자가 다칠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작업 속도까지도 개선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업자와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사람이 옆에 있다고 로봇이 멈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로봇 주변에 수시로 접근해야 하는 형태의 작업에 매우 적합합니다. 만일 협동 로봇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우선적으로 협동 로봇을 어떤 공정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충분한 기술적 검토와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10218에서는 협동 작업의 형태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협동 로봇을 활용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안전 전격 감시 정지, 속도 및 이격 감시, 핸드 가이딩, 힘 압력 제한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분류됩니다. 안전 전격 감시 정지는 설정된 협동 작업 구역으로 작업자가 진입하면 그 즉시 로봇이 동작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 및 이격 감시는 로봇이 멈추지 않고 작업자와 거리에 따라서 속도를 늦추어서 위험성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핸드 가이딩은 로봇이 자동으로 동작하진 않지만 작업자가 로봇을 마치 공구를 다루듯 직접 손으로 붙잡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힘 압력 제어 방식은 로봇과 작업자가 부딪히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속도로 설정하여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협동 운전 방식은 4가지 방식 중에 여러 가지를 중복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위험 기계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또한 산업용 로봇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작업자가 접근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동시키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자가 함께 위치한 공간에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가 있으면 협동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협동 로봇에 울타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도 협동 로봇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협동 로봇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도입하고자 하는 협동 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율안전 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이 가지고 있는 안전 기능이 충분한 신뢰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국제 기준인 ISO 1018 파트 1이라는 표준에 만족하는 인증을 받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서는 로봇을 판매하는 제조사 또는 SI 기업에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협동 로봇의 설치 및 관련 설비가 안전 기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안전 기준은 ISO 1018 파트 2, ISO TS 15066이라는 국제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안전 조치의 이행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인증기관을 통해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관련 안전 기준을 잘 이해하고 사업장에서 스스로 인증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만일 협동 로봇을 활용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전문성을 갖춘 SI 기업이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산업용 로봇 협동운전 안전 가이드를 활용해서 사업장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산 제품을 기준으로 협동 로봇의 기능이나 가반하중 용량에 따라서 약 2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제품들이 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협동 작업 공정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호장치나 안전 센서류, 그리고 공정 설계와 안전 대책을 위한 기술 컨설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입 대수나 공정의 규모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모든 작업과 상황에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협동 로봇은 동일한 성능을 갖는 보통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싸기도 하고 별도의 안전 조치를 위해서 라이트 커튼이나 레이저 스캐너와 같은 고가의 방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협동 로봇을 사용하는 데에는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효하고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 로봇을 도입해서 경제적 효과를 보려면 먼저 사업장에서 로봇을 이용한 협동 작업을 수행했을 때 로봇이 작업자를 대체할 수 있거나 생산 효율이 증가하는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로봇과의 협동 작업을 통해 생산이나 작업 효율이 향상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은 작업 효율 증가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입니다. 특히 협동 로봇을 이용한 무인 자동화 공정이 잘 설계되면 로봇을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에게 부여된 노동의 강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부상이나 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따른 재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 로봇을 사업장에 성공적으로 도입하려면 우선 로봇을 이용한 작업 공정을 설계할 때 로봇의 기능적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로봇을 설치하는 SI 기업이
공정을 설계했던 충분한 경험이나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협동 로봇이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기업에서 협동 로봇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이 기존의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산업용 로봇 시장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협동 로봇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고 관련 기술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활용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협동 로봇의 활용과 도입을 검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